이 이야기는 우리 집에 내려오던 기이한 괴담이야. 나도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라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꽤나 소름 돋는 이야기라 너희들에게 해주려고 해. 이건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겪었던 이야기라 꽤나 오래된 이야기라더라. 증조할아버지의 취미는 사냥이었다고 해. 지금은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취미지. 틈만 나면 사냥에 나섰다는데 멧돼지나 토끼는 물론 꿩 같은 동물들을 많이 잡으셨다고 해. 엽청을 쏘는 솜씨도 수준급이셔서 함께 사냥을 하는 분들이나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상당히 유명했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증조할아버지 외에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사냥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해. 산이라는 게 워낙 변덕스러워서 가끔씩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이야. 증조할아버지가 겪은 일도 있었고, 날이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평소처럼 증조할아버지는 어깨에 엽총을 메고 사냥을 위해 산에 올랐대. 항상 데리고 다니시던 애견 타케루와 함께 말이야. 뭐 워낙 사냥을 오래 하셨던지라 동료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산을 오르는 일이 많았다더라. 심지어 산에는 증조할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오두막도 있어. 사냥한 동물들을 그곳에서 요리해 술안주로 삼아 술 한잔 기울이시는 것이 증조할아버지의 큰 낙이었다나. 하지만 이날은 아침부터 사냥을 시작하셨지만 사냥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더라. 날도 어느새 거뭇거뭇해지고 산도 어슴푸레해졌대. 평소와는 다른 날이라 그런가 증조할아버지도 1시간만 더 사냥감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에 어두워진 날임에도 사냥을 계속 하셨다고 해. 그리고 30분 정도가 지났나? 이제 슬슬 포기해야지 하는 순간 갑자기 눈앞에 커다란 멧돼지가 나타났대. 심지어 새끼까지 데리고 말이야. 증조할아버지는 첫 사냥감에 반가운 마음도 잠시 바로 목덜미를 향해 총구를 겨눴대. 하지만 멧돼지도 마찬가지였을까? 새끼를 데리고 방향을 바꿔 산길을 뛰어 올라갔다더라. 증조할아버지는 한 발 조준이 틀어진 채로 쏘셨지만 역시나 빗나갔던 모양이야.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애견 타케루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멧돼지를 쫓아갔대. 당연히 증조할아버지도 타케루를 따라 산을 달려 오르셨지. 그렇게 결국 추격전이 계속되었지만 결국 그 멧돼지를 놓쳤다고 하더라. 멧돼지를 따라갔던 타케루도 눈앞에 보이지 않고 말이야. 증조할아버지가 곤혹스러우실 때 멀리서 타케루의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고 해. 그 소리를 따라 증조할아버지는 산길을 재빨리 뛰어가셨지. 10분 정도 그 길을 따라가니 타케루가 눈에 보였대. 깊은 숲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고 있는 타케루를 말이야. 이곳은 증조할아버지도 잘 알고 있는 곳이었어. 양쪽에 거대한 소나무가 우뚝 세워져 있는 곳, 어두운 입구처럼 생긴 가득 차 있는 수풀나무들,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 사냥꾼들은 물론 그 지역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곳이었지. 어릴 적부터 어른들에게 당부를 들었단 말이 있었대. 그 안에는 산신님이 계신단다. 괜히 들어갔다가는 잡아먹힌단다. 누구도 들어가길 꺼려하는 곳이라 다양한 소문이 많았다더라. 안에 사냥감이 많다느니, 들어가면 행방불명 된다더니, 저승과 이어져 있다더니. 하지만 타케루는 계속 지저대고 있었어. 그 숲을 바라보며 뭔가 불길하다는 듯이, 미친 듯이. 분명 그 멧돼지는 저 안에 있을 게 분명했던 거겠지. 결국 증조할아버지는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대. 금단의 땅에 말이야. 아직 오후 5시쯤이라 조금 밝았던 게 용기를 준 걸까? 타케루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타케루가 사납게 짖더니 달려나갔다고 해. 당연히 증조할아버지도 그걸 보고 50m 정도 달렸대. 그런데 왜일까? 그렇게 미친듯이 짖던 타케루가 낑낑대더니 앞을 보며 위협하는 자세로 노려보고 있었대. 그곳은 큰 광장 같은 곳이라는데 뭔가 제대로 보이진 않지만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웅크리고 앉아서 무언가를 뜯어먹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숨이 막힐 정도로 역한 짐승 냄새가 주변엔 가득했고, 증조 할아버지는 침을 삼키고 한쪽 무릎을 꿇고 엽총을 가까이에 두었다고 했어. 분명 멧돼지는 아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생각했대. 몸이 가늘었고 털도 별로 없어 늑대일까도 생각했지만 이 산에는 늑대는 없었어. 이렇게 조용한 정막 속에 생각을 하고 계시던 증조 할아버지는 그것이 뜯어먹고 있는 것이 당신이 쫓던 새끼 멧돼지라는 게 눈에 보였다고 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증조 할아버지는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덜덜 떨고 계셨대. 그리고 그때 그것은 증조 할아버지의 낌새를 알아차렸는지 조용히 고개를 돌렸대. 사람의 얼굴. 2살?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의 얼굴이었고 150cm 정도의 키, 옅은 털이 있었대. 저건 괴물이구나. 결국 공포는 극에 달했고 증조 할아버지의 어금니는 단단한 소리를 내며 떨고 있었대. 그리고 그것은 천천히 피로 질척한 입을 혀로 닦으며 증조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대. 잡아먹힌다. 분명 잡아먹힐 거다. 이렇게 생각한 그때 타케루가 그것을 향해 달려들었다고 하더라. 그것의 오른쪽 앞발을 물고 목을 흔들며 늘어졌대. 그것은 마치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왼발로 타케루의 얼굴을 밀쳐내고 있었고,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던 증조 할아버지는 아 하고 문득 정신을 차렸대. 그리고 옆에 있던 엽총을 들고 그것에게 방아쇠를 당겼지만 불발. 왜일까? 분명 매일 닦고 손질을 하는 총인데 왜? 그리고 다시 불발. 이유 없는 불발에 총을 보며 당황해하던 증조 할아버지가 그것에게 다시 눈을 돌렸을 때 그것은 타케루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있었대. 처절하게 울부짖는 타케루를 바라보면서 증조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들고 그것의 등을 후려쳤대.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고양이의 울음소리. 그것은 소름 돋는 울음소리를 내면서 다시 타케루를 물었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는 다시 칼을 휘둘러 그것의 꼬리를 잘라내었다고 해. 꼬리가 잘린 그것은 다시 울음소리를 내며 더 깊은 숲을 속으로 달렸대. 정적이 흘렀고 증조 할아버지는 한동안 멍하니 칼을 들고 서 있었대. 타케루는 힘겨운 숨소리를 이어가고 있었고 목덜미에는 마치 사람 같은 이빨 자국이 잔뜩 찍혔다더라. 정말 다행이었지. 그래도 숨은 붙어 있었으니. 증조 할아버지는 타케루를 감싸 왔던 길을 다시 걸었대. 혹시나 그것이 다시 올까봐 아주 빠른 걸음으로 서둘러 돌아가고 있었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의 오두막. 이제 30분만 걸으면 마을인데, 조금만 더 걸으면 마을인데 왜 같은 길을 돌고 있지? 매일 오르던 산길, 눈앞에 있던 오두막,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곳에서 증조 할아버지는 마치 길을 잃은 듯이 같은 곳을 빙빙 돌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는 절망하기 시작했어. 아무리 길을 걷고 길을 걸어도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이 이상한 현상. 결국 증조 할아버지는 다친 타케루를 데리고 오두막에서 오늘 저녁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8시가 다 되었을까? 급격한 피로감, 공복감이 증조 할아버지에게 몰아쳤고 오두막 안에 대자로 뻗어버렸다고 하더라.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역시 그건 신님이었을까? 난 신님을 칼로 벤 건가? 아직도 벌벌 떨리는 손으로 오두막에 있던 술을 마셨대. 오늘은 잠을 못 자겠구나. 그렇게 1시 즈음이었을까? 무언가 끽끽대는 소리에 증조 할아버지는 움찔했고 잠들었던 타케루도 눈을 뜨고 낮게 그르렁대고 있었대.
끽끽대는 소리는 지붕에서 들려오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엽총을 다시 손에 쥐었대. 설마 그것이 다시 온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 끽끽대는 소리는 무언가를 강하게 긁는 소리로 변했고 누구인가 중얼거리는 소리도 함께 들려오기 시작했대. 리. 증조 할아버지는 공포에 떨면서 조용히 소리를 듣고 계셨대. 그리고 옆에 있던 타케루가 엄청난 기세로 지저댔고 오두막 지붕에서 들리는 소리는 지붕을 뛰는 소리, 무거운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로 변했고 이내 타케루는 이제 천장이 아닌 입구를 향해 짖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리고 입구에서 들리는 긁는 소리. 누구냐? 증조 할아버지는 소리쳤대. 그리고 잠시 조용해지더니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더라. 꼬리. 그것이다. 분명 이건 그것이다. 증조 할아버지는 확신에 찾고 무슨 일이냐고 외쳤대. 타케루는 여전히 맹렬하게 짖고 있었고 꼬리. 내 꼬리를 돌려다오. 분명 잘못 들은 게 아니었대. 증조 할아버지는 똑똑히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 증조 할아버지는 대꾸 없이 입구를 향해 엽총을 쏘았고 까마귀의 울음소리 같은 비명이 문 저편에서 들려왔대. 그리고 그 소리에 두 발, 세 발을 쏘셨고 총 때문에 생긴 구멍을 따라 보이는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그것의 눈이 보였대. 꼬리. 내 꼬리를 돌려다오. 그것은 다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꼬리 따위 난 몰라. 돌아가! 할아버지는 그것에게 소리치며 총을 쏘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았대. 꼬리. 내 꼬리를 돌려다오. 마치 망가진 테이프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고 새빨간 눈은 증조 할아버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대. 타케루도 겁에 질렸을까? 짖지 못하고 꼬리를 말고 움츠려 들고 있었다더라. 그리고 그것은 곧 문을 찢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다더라. 아이의 얼굴을 한 괴물, 분노가 가득 찬 빨간 눈,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 아픔이 느껴진다는 듯한 일그러진 표정. 증조 할아버지는 그것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계셨대. 그리고 그것을 향해 타케루는 달려들었고 증조 할아버지 본인은 정신도 못 차리고 그것에게 총을 난사를 했다고 했어.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그곳은 오두막이 아니었대. 마을의 병원 침대. 사흘간 혼수 상태에 빠져 이곳에 들어와 있었다고 해. 짐승 발톱 같은 걸로 찢어져 있는 왼쪽 뺨, 부러진 오른쪽 다리, 여기저기 상처투성이. 증조 할아버지는 그저 곰에게 습격당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알아차렸다고 해. 증조 할아버지는 마을 입구에서 반죽음 상태로 발견되었고 마치 주인을 지키듯 증조 할아버지의 위에 타케루가 누워 죽어 있었대. 살과 뼈는 온전히 있지만 내장이 하나도 없는 채로 말이야. 금단의 구역에 발을 디딘 증조 할아버지는 결국 마을에서 쫓겨나듯 이주하셨대. 그리고 이 이야기는 증조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4일 전에 할아버지에게 몰래 알려준 이야기라고 해. 와카야마현 어느 깊은 산속 금단의 구역과 신님과 만났던 이 이야기를 말이야.